자, 네, 이제 중년 부부 사이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외도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예.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둘 사이에 문제가 없는데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고. 일단 예. 그 일부 일처제자라는 그 결혼 제도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 일부일처라는 결혼 제도 자체가 문제다. 예. 아, 일부 일처는 농업사회 내지는 그 산업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인류의 제도입니다. 실제로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예. 어떤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일부 일처가 사실은 자연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예요. 억지로 가둬놓는 제도죠. 그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일부일처가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를 유지하는 데 이상적인 제도지 인간의 본능을 처리하는 데 이상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남자는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가능한 한 자기 그 후손들을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많은 여자들을 상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네. 또 여자는 자기가 낳은 그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남자를 상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많은 남자로부터 여자는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사회가 유지되겠습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일부 일처제를 만들었는데 네네. 근데 그 일부 일처제가 평생 동안 결혼 한 번 했다고 결혼식 한 번 올렸다고 네네. 한 여자와 한 남자만 보고 살아라 하고 명령하는 건데 그렇죠. 잘 지켜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 하에서 네. 어떻게 보면 네. 위도가 발생하는 게 서로가 상처가 크고 뭐 네. 문제가 많겠지만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당연한 숙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예. 본성을 봤을 때, 예. 예. 이건 남자건 여자건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바람 피면 여자하고 필 텐데 여자는 남자하고 피고 같은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장 매력이 없는 자기 아내가 상간남한테는 가장 매력 있는 여자가 되는 순간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인간의 본성 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비정상이다. 이런 그럴 걸- 수 있죠. 예. 예. 이런 이유들을 비추었을 때 그러면 좀 꼭 더 비정상이라기보단 정상인데 정상인데. 외도를 예. 너무 그렇게 아주 뭐라 할까 정신적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살면서 있을 수 있는 혹은 걸릴 수 있는 감기나 혹은 뭐 결핵 정도다. 아. 코로나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조금 좀 의연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예, 여유를 갖고 유연하게.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중년 남편이 바람피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건 몇 가지가 있어요. 네네.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그건 뭐냐면 첫째, 네. 그 일부 일처제 지금 말한 일부 일처제의 모순. 모순. 예. 어떻게 보면 그 본능에 대한 모순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남성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자꾸 어떤 그 외도에 대한 막연한 욕구가 있는 거죠. 새로운 상대에 대한. 그다음 두 번째가 네네. 그 중년이 되면 이미 결혼 생활이 20에서 30년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20년, 30년간 하면서 네. 그 아내분하고 할 거 다 해봤죠. 그러셨겠죠? 그렇죠. 네, 뭐 네. 그동안에 다 못했다면 아주 변강세거나 아니면 아주 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보통 사람은 그 두 부분에 속하지 않죠. 중간에 속하면 아내분하고는 할 걸 다 해봐서 이제 남은 건 뭐냐 하면 좀 지루함, 단조로움 아. 그런 게 남고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새로운 거다 하면 그 역시 파트너가 바뀌는 게 가장 새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람들이 많이 납니다. 실제로. 네. 새로운 파트너의 추구. 네. 그럼 세 번째가 네.
이 시기의 남성들은 중대한 인생의 그 변환기입니다. 이 어떠한 변환기냐 하면 네네.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50세 이상 정년을 보장해주는 직장이 없어요. 없죠. 없어요. 요새는 뭐 40세에서부터 시작해서 45세가 가장 피크고 50세, 55세 가면 이거는 뭐 무진장 오래 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년이 되면 네. 그 인생을 변환시켜야 됩니다. 변환. 예. 네, 변환 기점이다. 예. 예. 그 여태까지 살아오던 그 형태에서 이직, 그 다음에 은퇴, 네네.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그 새로운 그 수입원의 발굴, 그건 뭐 자영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또 다른데 취직할 수도 있고 한데 이때 하여튼 그 중년 남성들은 또 가정에서 네. 돈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할 때 그 나이가 아, 아직 그 자식들이 결혼을 앞두거나 뭐 등등 가정 행사가 많아요. 그렇죠. 아주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교육비도 제일 많이 들어가죠. 예. 뭐 유학 보낸다든지 대학을 보낸다든지. 잘못하면 유학 갔으면 유학에서 와야지. 지가 벌기 전에는. 네. 근데 이제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네, 이게 돈에 대한 스트레스. 돈, 뭐 가장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역할. 예. 또 돈을 못 벌어오면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바뀌어요. 어, 여태까지 굉장히 그 존중받다가 네네. 갑자기 삼식이가 되는 거예요. 그 한심하죠. 그럴 때 그 남성들은 네. 자기 남성성을 확인하거나 자존감을 확인하거나 혹은 그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 외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길이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어떤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이제 돈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책임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다른 여자한테 이거를 좀 인정받고 싶고 스트레스를 좀 풀고 싶어서 눈이 돌아간다. 그렇죠. 아, 좀 그 자기 아내한테 받지 못하는 칭찬도 좀 받아보고 싶고 네. 요때 남자들은 대체로 그 술하고 골프거든요. 아, 술하고 골프인데 네. 골프가 또 여의치가 않고 뭐 그러면 둘 다 그 술로 풀게 되는데 둘 다 여자들이 같이 있어요. 하죠. 골프장에 가도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이 계시고 있고. 술 먹는 자리도 가면 예. 뭐 전문적으로 위로해주는 여자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게 쉽게 되죠. 유혹에 빠지죠. 그렇죠. 네. 유혹에 빠지려고 그리로 가죠. 그럼 자, 네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 네 번째 중년에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거는 사실상 이 시기에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런 걸 못 느낀다면 사실은 이분은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분이에요. 안정된 분이죠. 성공이란 게 뭐 크게 돈을 벌었다 혹은 뭐 큰 위치가 아니라 안정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쓸 돈은 좀 쓸 수 있는 위치다 이거죠. 네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는 다 느끼게 돼 있거든요. 중년 남자들은. 그러시겠죠. 예, 아무리 네. 성공을 해도 네네.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이게 내가 해왔던 건가, 이게 내가 꿈꿔왔던 건가. 항상 자기가 이룬 것은 성공하고 이룬 것은 자기가 꿈꿔온 것보다 작거든요. 네네. 그럼 거기서 이제 약간의 회의도 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돈이나 이런 데 여유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는 남자일수록 네. 약간 좀 성공한 남자일수록 네네. 문 여성들의 표적이 돼요. 여성들의 표적이 된다. 그렇죠. 우선 경제력이 있으니까 네. 만약에 혼자 사는 여자들이나 그러면 경제적 도움도 좀 필요할 것이고 뭐 등등 많죠. 일단 남자분들이 중년이 돼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 있고 이렇게 좀 자기 몸을 좀 잘 가꾸고 했으면 네네. 그건 여성들의 좋은 표적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남성들도 외도를 좀 하고 싶은데 더더군다나 여성들의 표적이 되면 그거는 서로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눈이 탁 맞아서 아주 반짝 빛나죠. 그럴 수가 있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런 중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지루함, 사업 스트레스, 뭐 허탈감, 그리고 성공한 남자에 대한 여러 여자들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중년 남편의 외도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예. 예. 근데요, 그래도 가정이 있다면,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면 이런 경우라도 좀 뿌리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 젊을 때부터 그 결혼한 이후로 이렇게 지켜온 가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네. 망상입니다. 아, 망상이라고요? 예. 오. 그 젊을 때부터 이렇게 지켜온 가정에는 자식들도 있었고 의무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게 있었는데 이 시기 되면 자식들은 다 결혼하고 뭐 독립 다 했어요. 네네. 집안에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부가 기대하는 남편은 반은 정신이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이미. 네. 그러면 결국 그 집안에 있는 건 자기 혼자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서 그 잘 들어오지 않는 남편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걸 네. 갖다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빈둥지 증후군. 예, 중년에 맞이하는 빈둥지 빈둥지 증후군. 증후군인데 네네. 이건 전 세계 여성들이 다 겪으면서 여기서 전 세계 여성들이 전부 다 우울증을 한 번씩 경험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가정을 지금 지킬 가정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남자는 네네. 들어보면 가정이 없는데 애들도 다 나가 있고. 애들도 다 나가 있고 와이프는 이제 남편 취급도 안 하고. 와이프는 남편 취급도 안 하고 그냥 뭐 네. 자칫하면 삼식이 취급이라고 밥도 안 차려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그럼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가정이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서 이제 가면 각방 쓰고 자기 밥 자기가 해 먹고 빨래 같은 거 자기가 다 해. 그럼 무슨 가정이야.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가 정신적으로 여유 있고 경제적으로 약간만 여유 있으면 자꾸 눈을 다른 데로 돌려요. 지루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어쨌든 그래도 남편을 되돌려 받고 싶고 단란한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여성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해법은 네네. 참 어떻게 보면 그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네.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의 수명의 연장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인간의 수명이 옛날에 은퇴하면 10년 내에 다 죽었거든요. 네. 60에서 65세 이내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네. 요새는 100세예요. 30년에 35년이 그냥 그대로 또 주어졌어요. 네. 30에. 그러니까 그거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 같으면 결혼생활 웨딩마치 한번 올려서 결혼생활 하면 30-40년에서 살면 다 죽어요. 네. 근데 요새는 70년, 80년을 살아야 돼. 한 상대하고. 그렇죠. 100세 시대. 예. 네. 할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 80년을 한 남자, 한 여자가 그거만 알고 죽으려면 좀 가혹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그런 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는 그 가혹한 면을 그래도 부부니까 이걸 잘 화해해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사는 것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나가는 인류가 첫 세대예요. 첫 세대죠. 예,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맞아요. 예, 예.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가 불과 한 10년도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나이의 사람들이 그거를 겪는데 근데 그래도 그걸 결국 겪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해법이 있습니다. 네. 첫째로 네. 이러한 경향들 그 30-40년을 더 살기 때문에 중년으로서 올 때 앞에 말했던 문제들 네네. 그리고 그 허탈함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각종. 그리고 각종 뭐 여러 가지. 외도다 이런 거를 예, 예. 너무 호들갑스럽게 맞이하지 마라. 너무 어떡하지? 예. 이렇게. 예. 좀 의연하게 대처하라. 이런 일이 생겼구나. 왜냐하면 네. 저희가 상담해 보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때 그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네네. 미처 전업주부 하다가 경제적으로 독립들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다른 여자하고 바람 펴서 나가서 자기하고 이혼이라도 하면 자기는 굶어 죽는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 첫 세대 유물이겠죠. 근데 걱정 마세요. 이 나이 돼서 이혼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혼하려면요, 제일 먼저 자녀들부터 반대하고 나서고, 남자들은 이혼하면서까지 외도하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 여자분들이 발로 차서 내쫓지 않는 한 네. 이혼은 안 되니까, 그저 둘이서 의연하게 감기 한번 걸린 거, 그것도 코로나는 아닙니다. 네. 그저 네. 독감 한번 걸린 거로 생각하고 같이 치료하도록, 일단 사랑을 회복하면서 치료하도록 노력하는 게 네. 의연하게 그 가능한 한 작은 일로 취급하면서, 물론 마음에 힘이 많이 들겠죠. 네네.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해법입니다. 네. 너무 문제화 삼지 말아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네. 이러한 중년이 되면 네. 자기 생활의 그 지루함이나 네. 매너리즘, 매너리즘. 예, 네. 그것에 아주 그 쩔어 있습니다. 맨날 똑같으니까. 뭐 반복되는 일상, 예. 반복되는 생활, 반복되는 삶. 그 3, 40년 동안에 한 파트너랑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해본 게 없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네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관점이 변화돼야 돼요. 아, 관점을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상간녀와 상간남이 좋은 거는 아무도 모르는 그 익명성 속에서 둘이서만 즐기면서 더 짜릿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새롭고 많은 성적 그 새로움도 추구하고 도덕적 규제도 안 받고 그래서 그것들이 좋은데 네네. 사실 생각해 보면 자기 가정으로 돌아와 보면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상간녀 상간남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아, 이제는. 예, 문만 닫으면 자기 가정이 모텔이에요. 누구도 몰라요. 단 둘이만 남았죠. 예, 네. 그러면 네. 생각을 바꿔서 네네. 자기처럼 상간녀화 시키세요. 새로운 애인화 시키세요. 자기 남편을. 자기 남편은 네, 상간남. 상간남이 돼서 새로운 남자친구가 되는 거고. 네네. 그래가지고 네. 밖에서 즐길 건 안에서 즐기세요. 이제는 둘만 남아있기 때문에 도덕적 규제도 없고 누가 간섭할 사람도 없어요. 마음껏 성적 판타지 못 해봤던 거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이제 바람 피듯 새로 예. 연애하듯. 네. 아내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엄마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모든 역할에서 벗어나면 남는 건 여자로서의 역할밖에 더 있습니까? 여성으로서 발랄한 여성이 되세요. 성적으로. 네. 아주 발랄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남편을 애인으로 새로 만난 애인으로 생각하면 못할 짓이 뭐가 있습니까? 또 남편도 그래요. 어차피 그 나이 대에 바람 펴봤자 다른 또 집에서 그렇게 있는 유부녀하고 바람 피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자기 아내를 그러한 상간녀라고 생각을 하고 둘이서 마음껏 섹스를 즐기세요. 상간녀한테 즐기고 지가 어떤 정말로 그 성적 판타지나 뭐나 이런 거 뭐 그다음에 습관 다 하십시오. 다. 네네. 새로운 것도 하고. 네. 그게 또 하나의 방법. 이렇게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성분들이 이때 대부분 스트레스와 그 상실감에 시달립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자기가 어릴 때 봤던 꿈보다는 작게 성공한 거고 또 대부분 그 사회 상층부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네. 회사 하나 제대로 운영하기가 쉽습니까? 요새 같은 특히 요새 같은 시대 그렇죠. 이 자금 부족 같은 거라든가 네. 판례 부족 뭐 아주 스트레스 시달립니다. 그거를 아내분이 위로해주고 안아줘야 됩니다. 위로해주고 안아줘야 한다. 예. 예. 남자들은 네네. 어릴 때부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모성애적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아무리 늙어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자기 마음이 약해져도 있고 이때 모성애적 사랑을 베푸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네네. 지쳐서 돌아온 남편을
안아가지고 속으로 아이고 내 새끼 수고한다. 아이고 내 새끼 네가 최고야. 그런 눈빛만 보내줘도 남편은 너무 감격하고 자기 아내를 최고의 여자로 압니다. 그러니까 엄마처럼. 예. 네. 그거를 상간녀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상간녀가 하면 외도가 된다. 외도가 아니라 뺏기는 겁니다. 아, 아예 뺏겨버린다. 그렇죠. 마음과 몸을 다 뺏기지. 네, 그럼 네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어쨌든 바람이 피는 남자건 여자건 가정에 있는 자기 아내나 남편보다 그 상간녀나 상간남이 성적으로 못하다고 그러면 그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바람 왜 피겠습니까? 네네. 그건 철칙이에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가정에 있는 아내나 남편분들은 좀 더 성적인 매력을 갖추십시오. 여자분들은 괜히 네. 폐경 이후에 그 몸에 변화된 거 그것만 핑계대가지고 자꾸 빼지 마시고 간단하게 가서 자기 몸을 추스십시오. 그 어떤 그 성적인 건조증이나 질협착증 같은 거는 네. 산부인과 가면 100만 원 미만으로 다 처리가 되고 여성 호르몬 치료는 한 달에 10,000원 미만입니다. 네. 그 정도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자가 그 자기 몸을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되돌려놓을 수가 있고 남자도 그래요. 네. 그 자기가 발기부전이나 조루 같은 걸로 시달리면 그거 발기부전 같은 거는 비뇨기과 가면 금방 다 해결되고 조루 같은 거는 약간의 성교육으로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로가 매력적인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남녀가 되면 이러한 그 불쑥 찾아오는 외도는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네. 걱정 마세요. 예. 그냥 의연하게 대처하십시오. 인생에서 항상 있는 일입니다. 자, 예, 중년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외도가 발생하는 이유. 예, 외도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 발생될 수 있다. 이것을 해결을 하려면 이제 첫 번째는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두 번째는 이제 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연애를 하듯 서로 배우자를 상간녀, 상간남처럼 생각해서 새로 연애하듯 이렇게 새로움을 추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모성애적 사랑으로 이제 남편분을 엄마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면서 이제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네 번째는 상간녀보다 좀 더 매력적이 되고, 예, 좀 더 이렇게 발랄하게, 예. 활기차게, 예, 생활을 하시고 성생활도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